가수 배우가 중학생 때 부산 이모네 집으로 가야 했던 사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대규모로 남침한 6.25 전쟁은 동족 상쟁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유엔군까지 참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정전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현대사의 대사건이었다. 배호의 아버지 배국민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히면 반동분자로 몰려 죽을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이 되자 6월 25일 직후 가족들에게 부산 이모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한 뒤 급히 피신한다. 6월 26일 오후 어떤 방법으로든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구로 향하지만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전시로 생면부지의 그에게 거처를 제공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낮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시장 안의 허름한 길가에서 힘들게 잠을 자며 생활한다. 배국민이 대구에서 막 올라왔을 때는 말 그대로 살과 뼈가 달라붙을 정도로 말랐는데 인민군들에게 붙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편한 잠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그는 아내와 아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보고 자신의 몰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자손이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독자인 배우를 보며 평소 자손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에게 아들을 더 낳자고 설득해서 전쟁 중에 아내 김금순이 임신을 한다. 그리고 1953년 5월 6일에 낳은 아이가 딸이었고 조금 실망했지만 딸을 명신이라고 불렀다. 그 후 함락되었던 서울을 유엔군과 국군이 수복한 1950년 9월 28일 직후 서울로 온 그는 그해 겨울 중공군이 개입하며 다시 서울이 함락될 지경이 되자 다시 어디론가 피신한다. 이렇게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인물로 기대하고 따랐던 백범이 서거하고 전쟁이 끝나자 전쟁으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배국민은 매일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허탈감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매일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반대로 몸은 가면 갈수록 쇠약해진다. 배국민은 일이 없으면 관훈장을 신으로 모신 동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술에 취하면 배국민은 고향의 평안도 민요인 수심가를 자주 불렀는데 수심가를 30분 이상 부르면서도 그는 가사와 음정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흔히 사람들은 배호의 노래 실력이 외삼촌 김광수와 김광빈 같은 외가의 유전 인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가수 못지않게 아버지 배국민이 부르던 평안도 민요 수심가의 가창 실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배국민이 허탈감에 빠져 포구말 무렵 소를 잡던 숭인동 242번지 숭인동 도축장을 자주 찾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어느 날 숭인동 도축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축장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난다. 함경도에서 태어난 지인은 10년 연상인 배국민이 독립운동에 몸담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형님으로 모시다가 배국민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구역질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래서 나빠진 간에는 간이 좋다는 말을 듣고 소의 생간과 선지피를 보내준다. 배국민은 1954년 봄부터 여름까지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생간과 선지피를 얻기 위해 도축장을 찾아가지만 그는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고 허리까지 구부정해지며 점점 건강이 나빠져간다. 결국 배국민의 간경화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1954년 가을 자리에 눕고 만다. 그는 구역질도 자주 하고 얼굴은 더 검어졌으며 걸을 힘이 없어서 방에 누워서 지냈는데 무엇보다 황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 배우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매일 숭인 도축장에서 생간과 선지피를 얻어 동묘를 거쳐 집까지 뛰어다녔다. 그해 배우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지만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2학기 내내 거의 출석하지 못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 배우의 담임 선생님이 며칠 후 앨범 사진을 찍는다며 꼭 학교에 오라고 당부한다. 그렇게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배우는 창신초등학교 37회 졸업 앨범 6학년 5반에 배신웅이라는 이름과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배국민의 얼굴과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그의 8월 초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아버지 배국민은 떠나야 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는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늘 어질게 살라고 한 뒤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1955년 8월 11일 눈을 감는다. 죽음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는 이별이었고 배우는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았다. 이렇게 아버지의 시신은 이웃들이 마련한 3륜차로 홍제동 화장실로 옮겨져 불꽃 속의 연기가 되어 떠난다. 그리고 어머니와 배호 3살 된 여동생 명씨는 창신동 궁안을 떠나 부산시 괴정동에서 성현 모자원을 운영하는 이모 집으로 향하는데 세 식구가 손에 든 것은 가벼운 옷 보따리뿐이었다.